이렇게 밤에 자려고 누워서 30분 이상 잠이 안 오는 것만 수면장애 혹은 불면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다가 자꾸 깨는 거, 그리고 너무 일찍 깨서 혹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직접 써내려가 보거나, 그때는 숫자 4, 7, 8, 4, 7, 8이 뭐냐? 4는 4초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7은 7초간 잠시 숨을 멈추고 8은 8초간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죠. 저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밤에 뒤척이곤 할 때가 있는데요.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오래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면증 혹은 수면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밤에 자려고 누워서 30분 이상 잠이 안 오는 것만 수면장애 혹은 불면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다가 자꾸 깨는 거, 그리고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에 잘 못 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수면의 양이나 질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수면장애 혹은 불면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면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밤에 이렇게 잠이 잘 안 오면 누워서 뭘 하시나요? 대부분 누워서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지나무 뻗어나가듯이 생각을 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얘기는 수면장애는 그 자체로도 문제고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인한 증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장애 그 자체를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것들을 마주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감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직접 써내려가 보거나 혹은 잠들기 전에 나의 고민거리들을 일기로 적어보는 것이 생각을 좀 더 명료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 이런 작업을 하고 난다면 잠자려고 누워서 자꾸 생각에 빠지는 것들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생각 그만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자꾸만 생각 떠오르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는 생각 그만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내가 마음먹은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마치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더 호빵이 떠오르는 것, 그리고 그 호빵의 앙금이 입속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먹은 것과는 반대로 잠을 더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혹은 잠을 자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호흡과 그리고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식호흡과 바디스캔입니다. 복식호흡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가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흉식호흡은 지금 우리가 가슴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흉식호흡이지만 복식호흡은 우리가 배로 하는 것이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로 호흡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숫자 4, 7, 8, 4, 7, 8이 뭐냐? 4는 4초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7은 7초간 잠시 숨을 멈추고, 그리고 8은 8초간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호흡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꾸 습관적으로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나 잡념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시 또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고 입으로 길게 8초간 숨을 내뱉을 때에는 온몸에 있는 나쁜 에너지와 긴장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생각으로 어깨를 쭉 늘어뜨리면서 숨을 내뱉으면 되겠습니다. 이 복식호흡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완될 수 있는 가장 편한 장소에서 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4, 7, 8을 한 20번 정도 반복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이완되고 또 20번 하기 전에 잠들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복식호흡을 이렇게 20번 정도 해도 잠이 잘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바디 스캔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디 스캔은 말 그대로 우리 바디를, 우리 감각을 가지고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한 5초 정도 주의를 기울였다가 미간에, 그리고 눈꺼풀에, 그리고 코, 양뺨, 입술, 입속, 턱, 그리고 목,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잡념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이완돼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수면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것들을 같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영상을 잠시 켜두신 채로 따라하다가 서서히 잠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바디 스캔도 하고 복식호흡도 해도 잠이 잘 안 오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꼭 잠을 7시간 자야 된다, 혹은 내가 3시 전에는 잠들어야 된다, 혹은 내가 이렇게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내일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제대로 능률 있게 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강한 압박, 부담, 신념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조금은 더 유연하게 가진다면 훨씬 더 마음의 부담이 덜어져서 잠에 좀 더 쉽게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밤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 시간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꼭 필요한데요. 언제 그렇게 잠이 안 오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늦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저도 새벽 3시, 4시까지 잠이 안 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떨 때에 밤에 잠을 잘 못 잤는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밤에 숙면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낮 시간 동안의 루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지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까지 잠을 자거나, 혹은 낮잠을 자거나, 혹은 잠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밤에 잠을 자기 어렵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낮 시간부터 조절을 하는 것들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도 밤에 수면의 어려움으로 괴로우시다라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가인 저와 함께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새롭게 극복해 보신다면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어려움들도 극복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복식호흡과 바디스캔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